부동산 공법,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까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동산 공법. 그 부동산 공법은 행정권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자질구레한 게 많아요. 행정권.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건 줄여서 공간정보법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통치권에 관한 법이에요. 이게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공간정보법은 통치권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은 행정권에 관한 법. 여기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소관청에게 맡겨놓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법률 용어로 위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위임. 위임. 여기서 보시면 요 임은 임무라는 뜻이에요. 임무. 그 다음에 요 위자는 맡긴다라는 한자입니다. 맡길 위. 그래서 위임은 임무를 맡기는 것. 이것을 위임 이렇게 불러요. 이 위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체 위임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관 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위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단체 앞에 지방자치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임무를 맡기는 것, 이걸 단체 위임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무를 맡기는 것, 이걸 단체 위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기관 위임에서 요 기관 앞에 행정이란 말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관 위임이라고 하면 행정기관 위임이란 뜻이에요. 행정기관에게 임무를 맡긴다. 이걸 기관 위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죠. 맞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같습니다.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치도 갖고 있고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치도 갖고 있는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적소관청은 요쪽을 얘기할까요? 요쪽을 얘기할까요? 이것도 계속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네? 어느 걸 얘기할까요? 지자체를 얘기할까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을 얘기할까요? 힌트, 저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통치권은 지자체가 갖는 권리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갖는 권력입니까? 국가겠죠. 지자체가 갖는 권력은 통치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치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의 지적소관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을 얘기한다면 단체 위임이 되겠습니까? 기관 위임이 되겠습니까? 기관 위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단글로 출제되는 거 또 보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만 해도 3개 정도는 출제가 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네. 그래서 요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 위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요걸 보셨죠?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건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우리 공시법은 지금 어차피 용어고 민법이 아주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민법을 돕는 입장에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민법에서 또 하시겠지만 네, 우리 등기법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보존은 보자가 보호한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존은 존재하는 소유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존이라 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거. 이를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거.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설정. 설정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설정. 그러면 이 설정은 무슨 의미이냐? 이 설정은 만든다 설자입니다. 만든다 설자. 그 다음에 요 정은 정해준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러면 설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들어서 정해주는 것. 저당권 설정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당권을 만들어서 정해주는 것.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전세권을 만들어서 정해주는 것. 이걸 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들어서 정해주는 것. 보존은 뭐라고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 설정은 만들어서 정해주는 것. 어렵지 않죠? 물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직접적으로 시험에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도 줄기차게 이 용어가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 3월쯤 되면 저절로 아십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전이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아이고. 이전. 이 이자는 이사한다 할 때 이자입니다. 옮길 이. 저는요, 구를 전자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소유권이 고스란히 옮아가서 다른 자에게 넘어가는 것. 이걸 이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주체 변경. 주체 변경이라는 의미로 공부하실 겁니다. 이전은 뭐라고요? 고스란히 권리가 옮겨가는 것. 소유권 이전이라 하면 소유권이 고스란히 다른 자에게 넘어가는 것. 전세권 이전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세권이 고스란히 다른 자에게 넘어가는 것.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 이걸 이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은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2억에서 3억으로 올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그러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뀐 거죠. 맞습니까? 이를 변경 이렇게 불러요. 권리의 내용에 변화가 생기는 것. 변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변경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변경. 변화가 있어서 고치는 것. 변화할 때 변자고요. 경자는 고칠 경자입니다. 변화가 있어서 고치는 것.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소멸은 없어지는 걸 소멸이라고 그랬죠. 없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은행에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2억 원을. 그러면 은행은 어떤 권리를 갖습니까?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갖겠죠. 그런데 갚아버리면 저당권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그렇죠.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줬다가 그 돈을 갚아버리면 은행은 저당권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소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당권이 소멸되었다. 전세 살고 있는데 기간이 끝났습니다. 전세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없어지는 것, 소멸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처분 제한, 이게 좀 어려운데요.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처분 제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민법은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우리 원장님이 이 학원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학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사용 권능 이렇게 불러요.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원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돈이 너무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원 팔아버릴 수 있죠. 즉 처분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된 가장 완전한 권리다 이렇게 불러요.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이 중에서 이 권능을
제한하는 거. 이를 처분 제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처분 제한의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가압류, 가처분.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내용은 안 떠오르지만 아까 저놈의 강사가 말은 한 적이 있다. 이 정도는 기억나시죠? 가압류, 가처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제한하는 거. 가압류, 가처분. 그래서 여기서 정보라 하면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을 얘기합니다. 아주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이 용어. 이 용어들은 예전에 신림동에서 사시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보니까 사시공부 2, 3년 한 애들도 몰라요. 이 용어 자체를.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보존. 뭐라고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 설정은요, 만들어서 정해주는 것. 이전은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 소멸은요, 없어지는 것.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것.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민법에서는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에서는 변동, 권리 변동. 등기법에서는 보존. 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이런 용어가 익숙해져야지만 학원에 나오고 싶을 겁니다. 이런 용어가 익숙해져야만. 여러분이 떠들면 더 좋은데 안 하시니까 전에도 떠드는 겁니다. 다시요.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외우시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냥 들어 드시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 오늘 외울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차별. 요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그냥 들어 드시는 겁니다. 되셨죠? 되셨습니다. 이제 공간정보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1시간 동안 했던 것은 우리 시험 과목이 공간정보법과 부동산 등기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본 거예요. 공간정보법은 10개 이상, 등기법은 6개 이상 득점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첫 페이지 보시면 헌법 이렇게 나와 있고 통치구조, 국민의 기본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우리 공시법령을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입니다. 요거 갖고도 출제가 2-3개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자꾸 보셔야 됩니다. 요거 갖고도. 이제 뭘 보실 거냐면 공간정보법을 좀 더 세심하게 볼 겁니다. 공간정보법. 우리나라를 그릴 겁니다. 똑같죠?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을까요? 38선, 휴전선. 38선 아닙니다.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그 다음에 요즘 아주 힘들어 하시는 누님이 한 분 계시죠? 근혜 누님. 근혜 누님은 권력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이 뭡니까? 저기 써놨잖아요. 통치권. 원래 근혜 누님 보고 행사하라고 했더니 우리 순실 씨에게 다 넘겼죠. 요즘 신문 보십니까? 네. 대통령이 행사해야 되는데 이거를 개인한테 넘겼죠. 그래서 국정이 농단됐다 뭐 이런 표현 안 씁니까? 네. 이건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와대에서 행사하는 권력인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는 뭐라고요? 전국토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하나로 보고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할 수가 없게 돼요. 너무 넓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쪼개야 됩니다. 쪼개겠습니다. 큼지막하게 쪼갭니다.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번부여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지번을, 토지에 관한 번호를 부여하는 단위 지역. 너무 기니까 생략해서 지번 부여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동과 리를 얘기합니다.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 동과 리는 뭔지 아시죠? 여기는 평택동이죠. 제 고향은 대덕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동, 그 다음에 농촌은 리. 동과 리를 지번부여 단위지역, 간략하게 지번부여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과 리, 평택동만 봐도 너무 넓죠? 맞습니까? 너무 넓습니다. 따라서 이 지번부여 지역을 또 쪼개야 됩니다. 잘게 쪼갭니다. 요게 평택동입니다. 쪼갭니다. 이렇게 쪼갭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쪼갭니다. 지번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토지들을 쪼갭니다. 그래서 모든 곳을 다 쪼갭니다. 이 쪼갰을 때 요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필지 토지라고 부릅니다. 한필지의 토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쪼개진 필지는 몇 개 정도가 있느냐?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3,800만 개였습니다. 남한 전 필지의 개수가 3,800만 개 정도였어요. 2009년도에. 지금은 아마 4천만 개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4천만 되죠? 5천만 정도 됩니까? 아, 그렇게 많아요? 아, 그러면 세 분이서 최소한, 아니요, 네 분이서 세 필지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사람당. 애기들 다 빼면 한 필지씩은 어른들은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갖고 계십니까? 한 필지 토지. 한 필지가 몇 평이에요? 아, 정해진 건 없습니다. 뭐 100평이 될 수도 있고 10평이 될 수도 있고. 네.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나이 50 먹도록. 네. 아이 참. 그래서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요. 이제까지 뭐 했냐고. 안타깝습니다. 여간 한 4천만 개 정도가 됩니다. 뭐라고요? 정보를 수집하는 최소 단위를 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왜 수집한다고 했습니까?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해야 됩니다. 아까 이미 공부하신 거예요.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 그랬죠? 어디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기억나십니까?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고 했습니다. 공시는 공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권자 무슨 뜻일까요? 통치권자는 대통령이죠. 통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통치권은 세 가지 권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통치권입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통치권을 누가 준 겁니까? 제가 준 겁니다. 그럼 제가 뭐냐? 주권자입니다. 그럼 주권자의 의미는 뭐냐? 주인된 권리예요. 주인된 권리. 국민이 준 겁니다.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그랬더니 대통령이 지멋대로 우리 순실 씨에게 다 넘겨줬죠. 네. 주권자.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하는 겁니다. 다시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합니다. 어디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그렇죠.
여기서 토지에 관한 정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까 우리가 보셨어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기억나십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다가 등록, 관리, 공시합니다. 그러면 소지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 토지의 표시라면 소지지면 경자표. 기억나십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오늘 이것만 외우셔도 여러분 역할 다 하신 겁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얘기할 겁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지적공부에다가. 지적공부는 뭐라고 했죠?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 적자가 정보라는 뜻을 가진 한자라고 했죠. 서적할 때 그 적자입니다. 그러면 이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앞으로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이에요.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측량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여기서 요 세 가지는 조사의 방법으로 수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측량. 나머지는 조사. 면적 경계 좌표하면 측량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정보는 토지에 관한 정보니까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지적이라면 토지에 관한 정보라고 그랬죠.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은 토지에 관한 정보죠. 지적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정보 중에서 요 세 가지를 수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적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조사 측량의 방법으로서 수집해서 지적 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하게 돼요. 그러면 등록은 누가 해야 되느냐? 등록 주체는 누구냐? 등록 주체는 누굴까요? 저기 다 써놨습니다. 이미.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다 맡겨놨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줄기차게 할 겁니다. 다시요. 지적공부에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래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장관급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등록하는 공부는 뭘까요? 저기 다 써놨습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데 어디를 매개로 해서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고 했습니까? 지적 공부. 맞습니까? 따라서 등록하는 공부는 지적 공부입니다. 등록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등록하는 내용은 뭘까요? 등록상.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겠죠.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등록상 아닙니까? 뭡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맞습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표시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벌써 귀에 딱지가 붙는 것 같죠? 제가 소지지면 경제표를 다 머릿속에서 세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24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25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다 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등록하는 방법은 뭘까요? 정확하게 등록해야 됩니까?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즉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꼼꼼히 조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 심사 이렇게 불러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등록하는 객체는 누굴까요? 어디에 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고 그랬죠? 전 국토. 맞습니까? 국토에 관한 내용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게 됩니다.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기서 다 언급이 된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저절로 다 이해가 돼 있을 겁니다. 다시요. 등록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다 맡겨놨다고 했죠.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기관위임, 단체위임, 당연히 기관위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는 공부는 뭐라고요? 지적공부. 지적공부. 등록하는 내용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록 방법은 실질적 심사. 등록 객체는 전 국토.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소재지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뭔가 평택동 딱딱해요. 그래서 평원동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바뀔 수 있죠. 소재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집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번지가 200의 1번지로 바뀔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지목이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죠. 산을 개강해서 건물을 올리게 되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뀝니다. 면적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두 토지를 합치면 어떨까요? 늘어나겠죠. 쪼개면 어떨까요? 줄어들겠죠. 면적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경계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한 필지 토지를 가운데 이렇게 쪼개게 되면 여기 경계가 새롭게 생기죠. 경계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좌표값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는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토지의 표시라고 그랬죠. 토지의 표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자는 이 이자가 아닙니다. 이 이자는 옮길 이자고요. 요건 다를 이자예요. 그러면 이동이라고 한다면 이사 간다,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동은 달라지도록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어색한 용어를 쓰느냐? 일본 용어입니다. 아직 법이 다 우리나라 말로 순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에 관한 표시가 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움직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토지 이동이라 하면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 이를 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재지가 달라진다든지 지번이 달라진다든지 지목이 달라진다든지 면적이 달라진다든지 경계가 달라진다든지 좌표값이 달라진다든지 즉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것을 토지 변경 이런 용어를 안 쓰고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 무인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쪽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통치권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해야 되겠죠. 발견됐으면. 그렇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토지 이동에 나중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의 좌표값을 새로이 정하는 것. 이것도 토지 이동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토지 이동의 개념이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해서 이게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없어졌죠. 그럼 이 정보들 다 없애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말소해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를 말소시켜야 됩니다. 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으니까. 이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만 토지 이동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개념이 확정이 돼서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 이동으로 집어넣고 말소하는 것도 토지 이동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개념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것 자체로 출제가 됩니다.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를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계속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다시요.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뭐라고요? 토지 이동. 다시요.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사법시험이 있을 때 이런 스터디가 있었어요. 한 10명이 모여갖고 한 페이지씩 읽는 겁니다. 그냥 읽어요. 나란히 앉아서. 그런 스터디가 왜 필요할까요? 네? 왜 필요할까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는 시험, 사법시험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그때 모여 앉아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한 페이지씩 읽습니다. 민법책을. 왜 그런 스터디를 할까요?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쓰는 거. 그렇죠? 강사들은 어떤 수험생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책 하나도 안 보고 그걸 다 얘기를 하느냐. 왜 그렇게 될까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1년 동안 수십 번씩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중개사학원은 입시학원과 다릅니다. 그렇죠? 그냥 떠드시는 겁니다. 쫑알쫑알쫑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혼자 공부하실 때 덜 힘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을 올해는 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은 올해 꼭 합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뭡니까? 떠드시는 겁니다. 나중에 슬럼프 같은 것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시면 될까요? 민법전 써보시면 됩니다. 공부 안 될 때는 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좀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만 공부하시기가 좀 편하게, 그런 입장에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자꾸 떠드세요. 쫑알쫑알쫑알. 다시 한번 해보죠. 토지의 표시는 뭐를 토지의 표시라고 할까요? 소재. 왜 안 떠드세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토지 이동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2교시 암기상 요겁니다. 토지 이동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동은 달라진다라고 했죠.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된 겁니다. 새로이 정하는 것, 말소하는 것. 무인도가 새로 발견되면 새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정해야 되겠죠. 무인도가 바닷속에 가라앉으면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뭐라고요? 토지 이동.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즘 이름 바뀌는데 몇만 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18,000원? 바꾸셨어요? 18,000원. 제가 예전에 알아볼 때는 500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저도 바꿀 생각입니다. 인생이 안 풀려요. 한때는 총망 맞는 참. 근데 에이 농담입니다. 이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민번호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미수 주민번호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하리수. 남자는 1로 시작하죠. 여자는 2로 시작하죠. 바뀝니다. 주민번호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 남자에서 여자가 되면 1에서 2로 바뀝니다. 여자에서 남자가 되면 2에서 1로 바뀝니다. 주민번호 바뀔 수 있습니다. 주소 바뀔 수 있습니까? 이사하면 주소 바뀝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소유자 이동이라고 얘기하느냐? 안 됩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이거는 소유자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 바뀔 때, 주민번호 바뀔 때, 주소 바뀔 때 이를 소유자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것은 토지 이동, 소유자와 관련된 것은 소유자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바뀐 걸 여기다가 반영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면적이 1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바뀌었다면 지적 공부에도 100을 지우고 200으로 고쳐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적 공부도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바뀌었다면 여기다가 바꿔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사를 했다면 평택동에서 오산시로 이사를 했다면 여기 또 평택에서 오산으로 바꿔야 되겠죠. 맞습니까? 성전환 수술했다면 주민번호 여기에 1로 되어 있는 것을 2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름 바뀌었다면 이름 바꿔줘야 될 겁니다. 여기다 반영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정리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자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갖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전부 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거나 또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고치는 거였죠. 즉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합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부릅니다. 아마 공간정보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시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지적 공부의 이를 반영해 줘야 되겠죠. 이를 토지 이동 정리.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바뀔 수 있죠. 이를 소유자 변경.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바뀐 소유자 변경이 있게 되면 지적 공부도 고쳐야 되겠죠. 이를 소유자 정리.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나중에도 계속 할 테니까 따로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토지 이동. 이게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토지 이동.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를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 정리해야 되겠죠? 이를 토지 이동 정리. 그러면 토지 이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토지 이동은 일반적 토지 이동이 있고 일반적 토지 이동이 있고 특수한 토지 이동이 있습니다. 일반적 토지 이동, 특수한 토지 이동이 있습니다.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안 쓰셔도 돼요. 일반적 토지 이동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 6가지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6가지를.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면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등록사항 정정. 축척 변경.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지번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행정구역 변경. 이걸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일반적 토지 이동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특수한 토지 이동은 등록상 정정, 축적 변경, 지번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명칭 내지는 행정구역 변경. 이걸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반적 토지 이동과 특수한 토지 이동에 구분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구분 기준이 뭐냐면 여기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전부 다.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바꾸는 경우예요. 이쪽은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경우. 일반적 토지 이동.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적 공부를 바꿔야 되는 경우. 이걸 특수한 토지 이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오늘 이건 암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진다는 의미에서 세 번째 좀 보고 가셔야 될 게 이 용어들입니다. 보통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게 두렵습니다. 강의 듣는 것도 두려워요. 왜? 생전 처음 듣도 보던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초기에 이런 용어들을 자꾸 읊으셔갖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강의 듣는 게 수월해지고 책을 읽는 게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것은 그냥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십니다. 등축, 지토행. 일단 두 문자 암기 두 번째입니다. 등축, 지토행. 아까 소지지면 경자표 외우셨죠? 맞습니까? 소지지면 경자표. 이건 등축, 지토행 이렇게만 외우십니다. 오늘 두 문자 거의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두 개나 했으니까. 네. 등축, 지토행. 이거는 두 문자를 따셔서는 안 되고요. 기계적으로 암기되셔야 합니다. 먼저 신규 등록. 무인도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그 무인도도 통치권이 미치니까 지적소관청은 그 무인도에 관한 정보들을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해야 되겠죠. 처음으로 등록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규 등록.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새로이 정하는 경우. 이게 신규 등록입니다. 두 번째, 등록 전환. 등록이 전환된다 이런 뜻이에요. 토지대장 지적도라는 지적공부에 있던 토지에 관한 정보가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었던 토지에 관한 정보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되는 거 등록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등록전환. 등록이 전환됐다 이런 뜻이고요. 분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쪼개는 것을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분할, 쪼갰다 이런 뜻입니다. 합병.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지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지목 변경. 산을 깎아서 아파트 올리게 되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죠. 이를 지목이 바뀌었다, 지목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땅이 바닷속에 잠기죠. 지적 공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가 된 토지는 등록을 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지금은 선행적으로 이런 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거는 기계적으로 자꾸를 푸셔야 됩니다. 20초 드릴 테니까 입으로 쫑알쫑알 하세요. 네. 기계적으로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저절로 암기 되십니다. 다만 익숙해지시라는 의미에서 자꾸 쫑알쫑알 읊으셔야 합니다. 네, 그 정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줄기차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두 문자 따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등축지토행. 오늘 두 번째 두 문자입니다. 등축지토행. 등은 프린트 있죠? 등록상 오류 정정 내지는 등록상 정정. 지번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은 뭐냐면 예전에는 토지의 면적을 나타낼 때 100평, 200평, 300평 평 단위 썼죠. 지금 평 단위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곱미터 단위를 써야 됩니다. 제곱미터를 안 쓰고 평을 쓰게 되면 그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굳이 평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330제곱미터 이렇게 쓰고 가로 아래다가 100평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곱미터 단위가 원칙적인 적법행위입니다. 토지의 표시 방법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 평택동 좀 딱딱하다. 그래서 평원동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거 명칭 변경. 이런 것들은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적 공부를 바꿔야 되는 경우에요. 특수한 토지 이동 이렇게 부릅니다. 등축, 지토행. 그렇죠. 시험에 이쪽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쪽은 주로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올해도 당연히 출제가 됐겠죠. 네, 나올 게 뻔합니다.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그냥 책 읽으실 때 용어가 익숙해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문자 오늘 두 개 했습니다. 먼저 토지의 표시 뭐라고요? 소, 지, 면, 경, 좌표. 그렇죠.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 이동 등축, 지토행. 등축, 지토행.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적 공부라는 게 나오죠. 지적 공부라 하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 지적 공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정보. 적은 서적할 때 그 적자입니다. 큰일 났다. 이 다음부터 모르는데.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서적할 때 그 적자인데요. 정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럼 지적이라 하면 토지에 관한 정보라는 뜻이에요. 토지에 관한 정보. 그래서 지적 제도라 하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제도,
이를 지적제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지적공부는 크게 가시적 지적공부가 있고요. 불가시적 지적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적 지적공부라 하면 뭘 의미하느냐면 이거는 본다, 볼 시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는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시적 지적공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공부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이로 이루어진 지적공부를 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부릅니다. 종이로 이루어진 지적공부를 가시적 지적공부.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뭐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지적공부를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왜 눈으로 볼 수 없는 지적공부가 있을 수가 있냐? 컴퓨터 파일 형태로 이루어진 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볼 수가 있을까요? 모니터에 띄워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컴퓨터 파일 자체를 눈으로 못 보죠. 모니터에 띄우기 전까지는 그걸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멋있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하고 저장된 것. 이걸 불가시적 지적공부, 즉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를 얘기합니다.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대장 형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면 형태가 있고요.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라는 지적공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장 형태의 지적공부는 무슨 의미냐면 이 대자가 국가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사대.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살았던 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경무대. 지금 대통령이 사는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청와대. 그 대자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네. 장은 장부란 뜻이 되겠죠. 따라서 대장이라는 장부는 국가기관이 만든 글자 형식으로 이루어진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를 대장 이렇게 부릅니다. 대장에는 뭐가 있었냐면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고요. 임야대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 이 대장 형태는 두 가지만 있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면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느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은 토지대장에 등록합니다. 거래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들은 임야대장에 등록하게 돼요. 기준은 지목 갖고 보통 결정이 됩니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목의 토지는 토지대장,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지목의 토지는 임야대장, 이렇게 둘로 나눠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하나의 토지인데, 한 필지 토지인데 소유권자가 여럿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아시겠지만 공유토지라고 불러요. 토지는 하나인데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이를 공유토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들을 등록하는 장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하나는 공유지연명부. 공유지가 점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공유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공유지연명부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대지권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지권. 아파트 구입하게 되면 아파트 소유자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죠. 아파트 부지. 아파트 소유자가 땅을 소유하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를 대지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권리 때문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장 형태의 장부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글자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 형식으로. 요즘 외우고 하죠. 물론 나중에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대장 형태, 즉 글자 형태로 이루어진 국가기관이 만든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쫑알쫑알 거리세요. 이런 거 굉장히 생소한 단어라서 네, 지금 자꾸 말을 안 하시면 네,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다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게 대장 형태의 정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가 뭐라고요? 국가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국가기관이 만든 문자 형식으로 글자 형식으로 이루어진 장부가 바로 대장 형태의 장부로서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요 4개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그 내용이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림이 없고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도면 형태의 장부가 있는데요. 이 도자는 그림 도자입니다. 그림. 그 다음에 이 면은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도면이라면 그림으로 이루어진 지적공부, 이걸 도면 형태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적도와 임야도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장부가 바로 지적도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장부가 임야도입니다. 그래서 도면 형태의 장부, 즉 그림으로 이루어진 장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다시 좀 외우고 가죠. 대장 형태 4가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의 장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도자가 그림 도자입니다. 면은 종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토지가 있어요. 여기서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라고 부릅니다. 경계. 요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경계가 되겠죠. 선으로 이루어진 거. 이 선은 직선을 얘기하는데요. 경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점 이렇게 부릅니다. 요 직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계.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은 경계점.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 경계점.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 경계점.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 경계점. 그럼 이 경계점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이 경계가 직선이죠. 선이죠. 선 아닙니까? 선. 선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니까 그게 경계점이니까 이 경계점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Y선, X선, 중고등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X좌표, Y좌표, 그래프.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는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지적제도에서는 이쪽이 X고 이쪽이 Y랍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기술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좌표값이 숫자들이 나오겠죠? 500. 여기가 500. 여기가 500이면 이 좌표값은 500, 5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는요. 여기가 600. 여기가 600이면 여기도 600, 6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을 뭐로 바꾼 겁니까? 좌표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래프가 없으면 그림으로 나타나겠지만 X선, Y선이 있으면 좌표값으로 전환시킬 수 있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냐면 이 그림으로 표현되는 이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등록한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계점을 그림으로 표현해야 될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등록한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요게 내용이 될 테고 요게 형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장부니까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림의 내용과 문자의 형식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숫자니까 문자죠. 맞습니까? 숫자니까 문자예요. 그림의 내용을 문자로 등록한 장부가 됩니다. 요거는 그림은 도면이죠. 그렇죠. 그림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도면. 좌표값은 숫자니까 글자죠. 문자죠. 이건 어디다가 등록하는 정보라고 그랬죠? 대장.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의 형식과 도면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장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할 테니까요. 오늘 좀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겁니다. 물론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지만 이것 좀 오늘 좀 익숙해지고 가십니다. 대장 형태 네 가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 두 가지. 지적도, 임야도. 대장과 도면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총 몇 개입니까? 쉬어보세요. 네? 가시적 지적 공부는 총 몇 개입니까? 12개.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맞죠? 그리고 이것들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게 이거죠. 이거는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구태여 7개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파일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는 총 몇 개입니까? 7개 플러스 하나. 총 몇 개입니까? 8개. 2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한 것만 해도 3개 이상 출제가 된 겁니다. 다시요. 지적 공부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가시적 지적 공부 7개, 그 다음에 불가시적 지적 공부 1개. 가시적 지적 공부는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글자 형태로 이루어진 지적 공부, 즉 대장 형태의 장부 4개. 토대, 임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 2가지. 지적도, 임야도.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7개. 이것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거 1개. 총 몇 개? 8개. 되셨나요? 네. 이것도 할 겁니다. 그냥 익숙해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2번째 시간을 끝낼 건데요. 오늘 좀 외워야 될 거 다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표시 뭐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특수한 토지 이동 두 문자 따서 외운 거 있습니다. 등, 측, 지, 토, 회. 등, 등록상 정정. 지, 지번 변경. 네? 축적 변경. 그 다음에 지, 지번 변경. 토,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행, 행정구역 변경. 또는 명칭 변경. 그 다음에 2개 했죠? 하나 더. 지적 공부. 네. 먼저 가시적 지적 공부 3가지 형태로 나눴죠. 대장 형태 4가지. 토대, 임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 2가지. 지적도, 임야도.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3가지만 좀 외우셔도 오늘 여러분 역할 충분히 하신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